최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들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대통령실이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070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전화번호 사용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 번호의 사용자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는 인물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특히 차관급 이상 회의는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속기사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070 전화번호 사용자와 관련된 진실도 이러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러한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특검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국민들의 분노와 진실 규명 요구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국회의장에게 이야기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력과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의혹에 휘말린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처럼 이를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일축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7070 전화번호와 관련된 의혹은 대통령실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번호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2의 대통령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이의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대통령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민정 의원은 문제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배치한 것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의 발언들과 대통령의 회의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070 전화번호 사용자와 관련된 진실도 이러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러한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7070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7070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특별검사라는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특검이 구성된다면 그 시기에 있던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특정해서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특검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커져 터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특검 실시 요구 청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국회의장은 서버 증서를 지시하며 끝까지 민심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선 최병 특검법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최병의 순직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최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와는 달리 비교섭 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은 발의된 지 22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초고속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의 한계로 실패했습니다. 정치평론가 김모 씨는 이번 특검법 통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이라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시민은 대통령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병의 죽음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 반대표를 던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의원은 줄곧 특검법 수용 입장을 보여왔기에 이번 표결은 많은 이들의 의아함을 샀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재섭 의원의 행동은 정치인의 일관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 무제한 토론에서 최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 의원은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을 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